경제신문을 읽어줘.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가장 먼저 올랐던 세종시 7개월 만에 하락 반전. 한국부동산은 주간 시세, 서울 아파트값 22주째 상승, 전세가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 좋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문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결과값, 그러니까 약간 실제 아파트 값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최근 들어 줄어들었던 상승폭도 다시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가격 역시 14주째 올랐다.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7% 상승해 지난주 0.0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부산과 세종,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일제히 올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전세가는 매매가격보다 상승세가 더 매섭다. 특히 경기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 서울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을 더 벌려나갔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과 전세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휴 이후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 문의가 증가하고 거래 희망 가격 상향 조정이 지속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조식 실적 바닥 찍었다. 4분기 호전 기대감 쑥. 3분기 주요 기업 전망치 한 달 전보다 더 낮아져 중국 회복 환율 효과로 4분기엔 기대감 높아져 반도체 철강 반등할 듯. 삼성전자 등 코스피 대장주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대다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3분기 실적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 환율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4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5일 FM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달 전에 비해 0.2% 감소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컨센서스 하락을 막지 못했다.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등이다. 중국 경기 부진은 코스피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조업 재고를 보면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화학 부문의 재고 증가율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 밸류체인에 있는 철강, 화학, 기계 업종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컨센서스가 뚜렷하게 상향되지 않아도 4분기 영업이익 개선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업종도 많다. 코스피 상위사들은 이달 들어 13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 수준이면 수출 경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신영증권 연구원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 상당수가 많이 틀려가지고 이분은 약간 좀 신뢰도가 없습니다. 다음 종합면 오일 쇼크 올까 긴장하는 일. 미국은 중동발 침체 없다. 50년 전 4차 중동 전쟁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 추락했지만 지금은 에너지 다양 낙관도, 일가는 전쟁 불안감 미미, 경기 침체 확률도 50% 아래. 미국 4분기 성장률 전망 상향, 확전 장기화된 침체 불가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중동 전쟁으로 오일 쇼크를 경험한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확히 50년 전인 1973년 10월 4차 중동 전쟁으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당시 급등한 석유 가격 때문에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마치며 이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돌아섰다. 당시 중동 산유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압력에 가하기 위해 원유 수출 가격을 70% 인상하고 공급을 줄이면서 원유 가격이 석 달 새 4배나 급등했다. 1차 오일 쇼크 당시 중동 지역에 대한 일본의 원유 의존율은 77%에 달했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이듬해인 1973년 소비자 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 서해 광란 물가 영향으로 일본 경제는 그해 마이너스 1.2%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고도 성장기를 마무리 지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1차 오일 쇼크 당시 70%대 중반이던 수요 비중은 최근 40% 이하로 감소했다. 그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재생에너지가 빈자리를 채웠다. 일가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지속도나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 종료,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을 꼽았다. 이러한 점들이 전쟁에 따른 경기 하강 요인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윤재성 뉴욕 생명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는 일가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업 실적과 전쟁 확전 여부 등에 따라 경기 침체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국채 금리가 계속 역대급으로 올라가면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치. 다음, 미국 주담대 금리 23년 만에 8% 돌파, 고금리 충격 당분간 지속, 미 국채 10년물 5% 돌파, 전쟁 지원의 재정 적자 커져, 국채 발행 확대된 금리 쑥, 연준 고용시장 계속 뜨거워, 경제지표 호조도 인상 압박, 미국채 발작 글로벌 우려 속 BOA 주식 회사채는 잘 버텨. 여기서 지금 현재 아직 장기채와 단기채 채권에 지금 역전차가 생기고 있는데 보통 채권 투자자는 단기채를 대출을 해가지고 보통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채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의 단기채를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땡겨서 그걸 갖다가 장기채 고금리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자를 먹는 건데 현재는 역전차 장기채와 단기채 역전차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역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장기채에 대한 그리고 채권을 가지려는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 가지고 채권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더구나 채권 금리가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데 채권 투자자가 계속 없으면 채권 장기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금리,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으려면 일단 유가도 떨어져야 되고 유가가 떨어지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조만간 중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고금리 충격이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의 전망 상향, 이스라엘 전쟁 지원 등 재정 적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어서 당분간 충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대비 5.6bp 오른 4.9%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가 4.9%를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10년물 금리는 4일 연속 올랐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bp 이하로 소폭 상승해 5.128%에 마감됐다. 보통 10년물 금리는 장기 경제 성장률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보통 국채가 5% 정도 되는데 단기채도 5% 되는데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주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물 2년물보다 장기물 10년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을 우려하기보다는 앞으로 미국 경제 호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9월 소비 판매와 산업생산 등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밀가 기관들은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 중입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4.3%, 기존 3.7%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역시 이날 공개한 10월 베이지북을 통해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라면 미국 경제의 호조를 시사했다. 미국 재정 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미 정부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행한 국채가 역대급인 1조 8천억 달러에 이르고 연말까지 가면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밀과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바이든이 가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만났는데 지금 약간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나이 드셔가지고 약간 좀 많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식시장이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도 부담이다. 블랙록 국채 금리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투자자가 만기가 긴 채권에 더 많은 보상,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어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 10년물 장기채가 전개임에도 2년물보다 금리가 낮지만 경기가 호전되는 분위기에선 역전차가 줄어들고 결국 사라져 10년물 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 올라서 좋을 건 없는데. 미 국채금리 상승 전망 가운데 미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금리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미 국채 금리 급상승에도 주식과 회사채 시장은 잘 버티고 있고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강세 신호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